자, 요 사주 한번 해보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있는데, 예로 이런 사주를 보면 보자마자 와 식신생재격, 그렇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지지에도 마찬가지 식상 생재격, 일간 또 통근하야, 뭐 격도 통근하야, 식신도 통근하야, 엄청 좋은 사주야, 연병.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학생을 강간해서 안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시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그 해에 2명을 살인하고.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식신생재라고 보이는 이 순둥순둥 할 것 같은 이 사주 구조가 어떻게 2명이나 죽일 수 있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사주팔자에는 반드시 생기와 살기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이 생기와 살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론 자체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간과를 해버리는 거죠. 왜? 격으로는 생기가 뭐고 살기가 뭐고를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사막이라는 그런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생기가 살아가기 힘들어요. 사막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뭐예요? 화기탱천이잖아요. 그죠? 이 화기가 탱천하면 목은 마르고 토는 당연히 건조해지고 쩍쩍 갈라져 가지고 생기들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잖아요. 적어도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사막이라는 게 물상 자체가. 그러면 아하, 이 사막이라는 조건이, 아니 사막이라는 환경이 사주팔자에 있다면, 아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혹은 뭐 기타 살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거를 식신생재로 보는 순간 사막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적어도 이거는 자연의 순환 원리, 사주팔자라는 게 자연의 순환 원리니까 또 자연의 입각에서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주를 보니까 뭔가 팍팍해요. 왜? 수기가 일단 없어요. 수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갑인 이런 것들은 육체 강하고 육체를 잘 활용하고, 그쵸? 그런데 단점이라고 그러면 수기가 전혀 없으니까 빡빡해요. 모토의 땅은 다행히 수월이니까 그나마 화기를 좋아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갑목 요 관계, 인술 요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칩니다. 거칠다. 뭐가? 갑무 조합, 인술 조합.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살기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개수라도 낑겨면 개간모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살벌하다. 이건 뭐 이제 저기 자살도 해버리고 살인도 해버리고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인술, 이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인술로 살기가 강해지는 사례는 흔해 봤어요. 왜냐하면 인수를 위로 올리면 간무예요. 그쵸? 마찬가지 사막처럼 간목이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간목은
개수를 십신으로는 정인이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임수를 편인이라고 하는데 임수를 훨씬 좋아해요. 개수는 개갑, 언제라도 개갑무로 해가지고 무토라는 육체, 무토라는 터전, 무토라는 돈, 지금 무토라는 지금 이거 생명체를 간목에 찔러갖고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22세 정묘년에 2명이나 죽였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정묘, 뭐, 경자대원 이런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적어도 이 22살이면 어디를 가고 있죠? 여기 무토를 지나고 있잖아요. 간무, 여기에서 문제죠. 즉, 무토의 땅이 너무 말라서 간목이 살기 힘드니 무토를 찔러. 이것이 이 사주팔자에서는 강간, 살인, 아니 농사를 짓다가 왜 갑자기 정묘년에 2명이나 강간하고 살인을 해버리겠어요. 그만큼 이 사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살기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된다. 그 살기는 어디서 왔다고? 간목, 너무 말랐어. 인술, 너무 말랐어. 그러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임수 플러스 갑은 무토 이렇게 쓸 때 이 무토 입장에서 봅시다. 생, 살, 무. 그럼 무토는 임수가 와서 간목을 생하고 무토를 공격하면 훨씬 더 무토가 박살날 거야. 그걸 뭐라고 우리는 십신생곡으로는 재생살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코미디라는 거지. 아주 코믹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목, 임수, 무토 이 세 관계에서 임수가 없을 때는 간목이 무토를 박살을 내지만 임수를 공급해서 무토의 땅이 축축해져서 기토처럼 바뀌면 간목은 무토를 기토처럼 활용해서 갑기합, 임갑기, 삼자 조합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임수가 아니라 개수라면 개가 뭐 박살을 그랬죠. 이런 건 당연히 뭐 재생살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적어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수기를 충분히 채우면 이게 재생살이 아니라 오히려 무토를 살려주는 거예요. 적박한 사막에서 아주 좋은 농토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신생곡으로는 재생살이라고 해버린다니까요. 이것을 깨우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더만 알 수가 없어. 이 사주도 식신생세니까 임수가 와서 식신을 공격, 편인도시 이 지랄만 하고 있어요. 편인도시 이렇게 이 지랄할 거 아니라고. 그게 십신생극론의 한계라는 거죠. 적어도 임, 갑 혹은 해, 갑, 무 이렇게 되면 무토가 수기를 충분히 먹으면서 기토처럼 바뀔 수 있다는 근본 원칙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머지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임수가 운에서 이런 사주가 원국에는 수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원국에 없는데 이제 운에서 수기가 들어오면 좋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원칙이 아니라 변통에 대한 문제고, 당연히 이건 수기가 이렇게 있는데 수기가 들어오면은 사주 원국에 없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충돌이 발생하죠. 충돌. 이런 문제는 이제 변통이고요. 기본적으로 수기가 넉넉한 땅은 절대로 적박할 수 없어.
수많은 생기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주는 그 수기가 없으니까 구조가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 정묘년이냐는 거죠. 자, 갑이 정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 플러스 정묘는 성형 엄청 껄떡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천간론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늘에서 희한하게도 갑일 정묘시, 이거 갑일 정묘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속력을 강하게 만들어요. 당연히 임묘진 이건 뭐라고 그랬죠? 성장 과정에 어마어마한 까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육체를 활용하다. 그러다 보니까 정묘에 이제 육체가 강해지면서 일탈방탕. 그런데 일탈방탕의 근본적인 거는 결코 정묘가 아니에요. 적어도 사주 온곡에서 간목 요 조합이 내가 간목을 뚫어버릴 거야, 이런 욕망을 감추고 있다가 정묘년에 그런 현상이 발현됐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 대운이 뭐냐면 경자예요. 경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자, 인호술로 딱 삼합을 하고 있는데 이 삼합을 충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수는 소위 말하는 인호술 삼합을 벗어난 수옥살이에요. 잘못하면 감방에 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경금은 간목을 충하로 들어옵니다. 웃기죠? 근데 십신생극으로 보면 병화가 식신이야. 식신 제사라네. 그리고 경자로 왔으니 경금이 무기력해. 그런데 이 대운에 강간살인하고 당연히 잡혀 들어갔죠. 그럼 논리로 보면 경금이 무기력한데 왜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이 경금이라는 거는 천간에서 드러나서 간목을 충할 거야. 그러면 이때의 물상은 이미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관제구설, 스트레스, 직업 변동, 육체 손상, 뭐 심하면 교도소 들어가기, 이런 거예요. 그죠? 적어도 이런 물상을 갖고 있는데 자수 끌고 들어온 자수가 뭐한다? 수옥살이네. 하필 삼합을 깨버리네. 근데 만약에 인호술이 아니고 삼합을 깨버리는 게 아니라면 이 자수의 역할이 감방 가게 만드는,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또 수많은 화기, 전혀 수기가 없는데 쓸데없이 수기가 와서 자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당연히 교도소에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머지 구조가 이 강간살인 감옥이라는 물형을 결정했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십신생극으로 볼 때의 문제는, 이게 굉장히 뻑뻑하구나, 잘못하면 살기가 강하겠네. 특히나 간모, 인술 이런 조합은 생각외로 살기가 강해서 육체가 깨지는 일, 혹은 상대의 육체를 박살낼 수도 있는 조합이구나,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이해하려면 십신으로 식신생재 너무 좋구나,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